자, 그리고 이제 바이어스 베리언스 트레이드 오프라고 하는 개념 완전 좀 새로운 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제 머신러닝의 이론적인 사실 이런 거를 우리가 스태티스티컬 러닝 시오리라고 합니다. 스태티스티컬 러닝 시오리 통계적 이제 학습 이론이라고 해서 머신러닝의 이제 이론적인 부분, 수학적인 부분을 사실 설명하는 게 다 이쪽에서 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핵심 개념입니다. 앤드류 강의에서도 이제 이 바이어스 베리언스 트레이드 오프를 강의를 했죠. 수학적인 부분을 싹 빼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조금 수학적으로 우리는 지금 수학 공부하는 중이니까 좀 수학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직관적으로만 이야기를 하면 화살을 쏘는 걸로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관악에다 화살을 쏘는 게 어떤 에스티메이션 하는 거거든요. 그 정답은 빨간색에 10점짜리 관악이 들어가면 정답입니다. 에스티메이션 잘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화살을 한번 쏠 때마다 1군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에스티메이션을 해서 한 결과 화살 한 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실제로 이제 통계적 상황이나 이럴 때서 보면은 에스티메이션 막 여러 번 하지 않거든요. 통계 분석하는 사람이 300명의 데이터 모아가지고 한번 논문을 쓸 때 300명의 데이터 분석해서 결과 나오면 에스티메이션 딱 하나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발 실제 진정한 참값에 관역에 가깝게 갖기를 바라는 거죠. 그쵸?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게 자체가 문제예요. 실제로 한 발 쏘고 끝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궁수 화살을 쏜다고 생각하면 뭐 이런 상황들이 얼마든지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어떨 때는 화살이 여기 꽂히고, 어떨 때는 여기 꽂히고, 어떨 때는 여기 꽂히는 거죠. 이걸 이제 머신러닝 연구자 입장에서 혹은 통계 분석자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내가 이번 이 우주에서는 300명의 환자들이 이렇게 생겨 모아가지고 이런 결론 나왔는데 또 다른 평행 우주에서는 내가 똑같이 300명 모아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또 다른 평행 우주에서는 똑같은 방법론으로 에스티메이션 했지만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데이터 자체가 노이즈하니까. 그치? 그러면 이제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나의 결과는 사실 흔들릴 수 있는 거야. 그게 얼마나 흔들릴까 이런 게 이제 에스티메이터의 베리언스예요. 나의 결과물은 얼마나 흔들릴까. 이번 데이터로는 이렇게 나왔지만 또 다른 실제로는 같은 모집단을 샘플된 다른 300명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똑같이 분석해서 결과를 냈는데 데이터 자체가 내재한 샘플링 될 때 어떤 그런 노이즈 때문에 결과는 달라질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게 얼마나 많이 달라질까? 그게 베리언스입니다. 화살 궁수 비유로 말을 하면은 난 똑같은 폼과 똑같은 화살과 활을 가지고서 똑같은 방식으로 화살 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아주 미묘한 변수들에 의해서 쏠 때마다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그게 얼마나 범위가 넓어질까? 그게 베리언스예요. 그래서 하이 베리언스는 여기 보시면 하이 베리언스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넓게 퍼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좀 일관성이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 활 자체가 베리언스가 좀 큰 활이에요. 활 자체가 좀 잘 흔들리는 활이죠. 아니면 뭐 사수가 실력이 부족하다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에스티메이터가 이제 도구라고 생각하면 이 활이라고 하는 도구가 활 도구가 좀 이제 그 일관성이 떨어지는 활이다. 그게 이제 베리언스의 의미고 바이어스는 뭐냐면은 내가 활을 여러 번 쏜다고 했을 때 나는 물론 현실 세계에서 한 발 쏘고 끝나는 거지만 내가 만약에 평행우주에 쏜 거까지 다 합해가지고 다 그걸 평균 내서 결과를 볼 수 있다면 그 결과는 얼마나 정확할까? 그게 바이어스예요. 그래서 로우 바이어스는 뭐 0점 조준 잘 돼 있고 굉장히 몰려 있죠. 하이 바이어스 로우 베리언스는 베리언스는 작아요. 그러니까 0점 그 실력은 뛰어나고 총도 좋은 건데 0점 조준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어딘가 진짜 이게 시스테마틱 바이어스가 있는 거죠. 그죠? 하이 베리언스 로우 바이어스는 총 자체가 이제 잘 중앙을 향해 있고 만약에 이 화살들 결과들을 모두 모아가지고 평균 낸다면 결국 빨간 점을 향하겠죠. 그죠? 모아서 결론 낸다. 하지만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 한 발 한 발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최악이죠. 0점 조준도 안 되어 있고 베리언스도 크죠. 그럼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볼 때 뭐 당연히 제일 좋은 건 얘가 제일 좋은 거고요. 이게 제일 나쁜 거죠. 그러면 2등은 누굴까요? 2등. 두 번째로 좋은 에스티메이터, 두 번째로 좋은 활, 두 번째로 좋은 모델, 활 쏘는 게 이제 예측하는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두 번째로 좋은 모델은 뭘까요? 윤지현 선생님 혹시 한번 맞춰보실래요? 뭐 틀려도 괜찮습니다.
차라리 바이어스가 좀 있더라도 네, 낮은 분산을 보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요? 네, 네. 음, 홍지수 선생님은? 저도 네, 동의합니다. 네, 동의합니까? 네. 이거 사실 잘 써놨네요, 제가. 사실 정답은 없는 건데, 상황마다 다른 건데, 적어도 요즘 같은 빅데이터 시대에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안 그랬어요. 과거에는 이게 훨씬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계에서 맨날 얘기하는 거 x 마이너스 x파 제곱을 한 다음에 분산 구할 때 n이 아니라 n 마이너스 라는 이유가 뭐냐? 이거는 표본 분산이 unbiased 에스티메이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야. 불편한 추정이 되기 위해서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게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S제곱의 기대값을 찾았을 때 이게 시그마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베리언스보다 바이아스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모든 걸 그 기준으로 먼저 통계학자들이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이제 그 어차피 현실 세계에서 내가 활 여러 발 쏠 거 아니거든. 결국 나 한 발 쏘고 거기에 의존해야 되는데 아무리 이렇게 unbiased 에스티메이터라도 내가 이번에 쏜 화살이 이것일지 이것일지 알 수 없다면 좋은 예측값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한 발 쏘고 결정해야 된다면.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많은 경우에 바이아스 이런 이상적인 경우는 이제 드물고요. 이건 드물고요. 이건 하면 안 되고 결국 근데 이제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모델의 복잡도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것 중에서 이제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습니다. 더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델을 이제 복잡하게 만들수록 이쪽으로 가요. 로우 바이아스, 하이 베리언스 모델을 합니다. 모델이 단순해질수록 하이 바이아스, 로우 베리언스 모델로 갑니다. 거꾸로 말한 것 같다. 맞아요. 왜냐면은, 모델이 단순하면, 자, 우리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있는데, 가장 단순한 모델,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을 제가 피팅하게 되면 이런 걸 피팅하겠죠. 그죠? 만약에 평행 우주에서 혹은 내가 다음번에 또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약간 다른 패턴의 데이터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대략 S 모양이에요. S자 모양이에요. 또 피팅을 했더니 이번에는 이제 뭐 이런 패턴을 피팅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번 피팅을 한 다음에 이게 하나하나의 결국 모델들이 에스티메이터들이잖아요. 에스티메이션들이잖아요. 이거를 다 평균 내면 결국에는 뭐 이런 대충 뭐 이런 라인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이 라인과 참값은 지금 이런 S자 모양이거든요. 이거의 차이는 꽤 크죠. 모델이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그걸 반복해서 해봤자 모델의 어차피 설명력이 애초에 복잡도가 떨어지는 모델이라서 디테일한 실제 현상을 설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바이어스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얘는 애초에 모델이 단순하니까 매번 데이터를 샘플링하는 이 모양들이 좀 다른 데이터가 뽑혀져 나와도요. 얼추 비슷한 라인이 계속 그려져요. 그러니까 이 라인들이 들쭉날쭉한 정도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반대로 반대로 아, 반대로 이 정도 데이터를 출원하는데 10차 방정식을 이용해 가지고 피팅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되게 잘 맞출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는 이제 다음에 데이터가 뽑혀 나올 때는 똑같이 뽑혀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여기다 그림을 그리면 약간 다르게 뽑혀 나오지 않겠습니까? 약간 다르게. 자, 그럼 얘는 또 거기 맞춰 가지고 이제 막 변동합니다. 이렇게 변동합니다. 그래서 모델이 너무나 설명이 좋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트레이닝 샘플을 너무 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매번 뽑혀져 나온 샘플들의 그 노이즈에 의한 차이까지 매번 다 설명을 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델들 간의 베리언스는 굉장히 커집니다. 이 모델과 다음 모델이 되게 달라져요. 트레이닝 샘플에 따라서. 그게 하이 베리언스입니다. 모델이 결국 이제 현재 데이터에 오버피팅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여러 번 해서 평균을 내게 되면 결국에 노이즈에 의해서 피팅됐던 부분들은 다 상쇄되고 캔슬링 아웃 돼가지고 정말 이 진짜 데이터의 라인에 부합되겠죠. 진짜 데이터 라인에. 언바이어스드가 되겠죠. 그죠? 언바이어스드 하이 베리언스 모델일 겁니다. 결국 베리언스를 더 중요시할 거냐, 바이어스를 중요시할 거냐, 이게 트레이드 오프의 관계에 보통 있어요. 최근에 딥러닝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전통적인 게 안 통한다. 딥러닝은
무조건 복잡하게 만들면 바이아스도 낮아지고 베리어스도 낮아진다. 이 말도 안 된다. 이런 식의 이제 결과들이 꽤 있어요. 요즘 최근에. 그거 가지고 근데 아직 결론 안 났거든 사실. 결론 난 건 아닌데 뭔가 우리가 모르는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는 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딥러닝에서는. 하지만 어쨌든 뭐 그렇다고 이런 내용이 완전히 불연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좀 다른 식의 조망해야 될 측면들이 있는 거죠. 딥러닝 같은 모델에서는. 그래서 어, 그 앤드류 강의에서는 요런 정도로 이제 그림 갖고 설명을 하는데 좀 이 수학적으로 설명을 제대로 해보자면 여러분 바이어스라고 하는 거의 정의는 이거예요. 지금 f(x)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y는 이건 참값입니다. 참값 진짜 true 값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되냐 y는 true 값이고 이게 뭐냐면 f(x에다가 어떤 에러 노이즈가 있어야 됩니다. f(x는 결국 실제 데이터의 패턴을 의미하는 거고요. 거기에 실제 데이터의 패턴에서 우주의 법칙이죠. 거기서 내 눈앞에 데이터가 현현할 때는 뭔가 기계의 측정 오차가 됐든 뭐가 됐든 약간의 노이즈가 항상 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뭔가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그런 뭔가 노이즈가 항상 추가되어서 내 눈앞에 현현한 참값이 y가 있는 거죠. f(x는 이거는 true 모델이고 true 모델 아시겠죠? true 모델. 그리고 이제 f(x의 hat은 나의 에스티메이터죠. 그게 딥러닝이 됐든 뭐 SVM이 됐든 리니어 리그레이션 모델이 됐든 나의 예측 모델이죠. 아시겠죠? 그러면 바이어스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바이어스는 베리어스는 나의 예측 모델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모델은 얼마나 바이어스가 큰 모델일까? 내가 만든 모델은 얼마나 베리어스가 큰 모델일까? 그래서 f of x의 hat 내가 만든 모델이에요. 이 모델의 바이어스는 어떻게 평가하냐면 내가 만든 모델에서 나온 예측 값과 true 모델의 값, true 모델 y가 아니라 true 모델 참 모델 값과의 차이에 대한 기대값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 뭐 y 들어가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어쨌든 간에 어차피 에러는 어차피 기대값이 왕이기 때문에 이게 바이어스예요. 이게 만약에 뭔가 양수가 나오잖아요. 뭐 양수나 음수가 나오잖아요. 뭔가 값이 나오잖아요. 시스테마틱 바이어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모델이 뭔가 일관되게 실제값보다 크게 측정하고 있거나 일관되게 실제값보다 작게 측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시스테마틱 바이어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베리언스는 뭐냐면 이 모델 자체가 얼마나 많이 흔들리냐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개념이 잘 미묘한데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또 다른 평행 우주에서 똑같은 샘플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험을 또 한 거예요. 했는데 x는 픽스드고요. y가 노이즈한 겁니다. 즉 랜덤 베리어블입니다. y가 랜덤 베리어블. 이게 대부분의 95% 이상의 머신러닝에서 가정하는 상황입니다. x는 픽스예요. x가 같이 움직인다 가정해버리면 이해하기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런 모델도 있거든요. 근데 보통 여러분이 보시는 거의 절대 대부분의 이제 머신러닝에서 이런 얘기할 때는 x 값 자체는 픽스드입니다. 리니어 리그레이션 따지면 x 좌표의 값들 있잖아요. 그거는 평행 우주에서도 동일한 이제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하고 다만 짜게 되는 y 값은 흔들리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우리 아까 리니어 리그레이션대로 하시면 가우시안으로 이제 에러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아시겠죠? x는 픽스고요. 그럼 이제 평행 우주에서는 x 값은 똑같지만 y 값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에러 때문에 y 값이 달라졌기 때문에 내 모델의 트레이닝 샘플이 매번 다를 거잖아요. 그렇죠? 내 모델의 트레이닝 샘플이 매번 달라지니까 f hat도 매번 다른 f hat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얘의 베리언스를 측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어제 그제 공부했던 것처럼 분산을 구하는 공式단순화시켜서 얘의 제곱 기대값 분의 이거의 기대값 제곱으로 이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풀어볼 건데 요겁니다. 요거를 우리 수학이니까 한번 해볼게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사실은 식이 더럽게 복잡한 건 아닌데 이 중간중간에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건가?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를 이해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그게 이제 뭐가 확률 변수고 뭐가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건지 이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 꽤 정교한 확률 수학에 대한 어떤 그 기초 실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사실 여러분한테 제일 어려운 거야. 여러분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식이 더럽진 않아요. 더럽진 않은데 이제 핵심적인 파트들에서 갸우뚱하는 거죠. 왜 이건 되고 저건 안 되지? 뭐 이런 식의 그런 게 기초 실력입니다.
그래서 바이어스 베러스 디컴포지션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 요 식에다가 그냥 단순히 얘를 이제 이렇게 더하고 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빼기 더하기를 해가지고 제가 빼기 기대값 f 오브 x의 hat 더하기 기대값 f 오브 x의 hat 이걸 그냥 빼고 더할 거야. 똑같잖아요, 식이. 그 상태에서 이제 식을 이렇게 하나 묶어줄 겁니다. 이렇게 묶은 겁니다, 이렇게 지금. 앞뒤를 묶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만 달라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묶은 다음에 기대가 안에서 제곱에 대한 걸 풀어서 a 더하기 b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2ab를 전개를 해보면 여기 이제 a 제곱 그 다음에 여기 b 제곱 그죠? 그 다음에 이게 플러스 2ab인데 왜 마이너스가 나왔냐면 순서 바꿔서 그래 순서 얘 더하고 빼는 거 얘를 지금 마이너스 바꾸면서 이렇게 튀어나온 겁니다 그냥 마이너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걸 우리가 크로스 텀이라고 하는데 크로스 텀이 나올 거야. 그리고 이제 보시면요. 잘 보세요. 여기 요거 있잖아요. 요거.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기대값 바이아스의 제곱이에요. 바이아스의 제곱입니다. 앞에 정의한. 내가 만든 모델이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만들어서 기대값 구한 다음에 걔랑 참 모델과의 차이를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바이아스거든요. 바이아스 제곱의 기대값이에요. 이미 바이아스 이거는 기대값 이미 했기 때문에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미 이 안에는 확률이 없거든요. 이미 이 내부에서 지금 기대값 취했기 때문에 이미 내부에서 기대값 취했고 얘도 원래 움직이는 거 아니거든요. 이거 정해진 트루 그냥 모델이기 때문에 요거 기대값 취한 순간 이 안에는 더 이상 랜덤리스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얘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안에 이미 이 자체가 향수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그냥 이렇게 바이아스 제곱에 바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얘는 이제 보세요. 얘를 잘 볼까요? 이게 뭐죠? 이 통째로 그냥 베리언스입니다. 통째로 F 햇의 베리언스입니다. 왜 그렇죠? 베리언스의 정의는 뭡니까? 베리언스 오브 X의 정의는 이거잖아요. X 자리 대신에 F 햇 오브 X를 넣게 되면 그냥 이 보라색 여기 오른쪽 타면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냥 베리언스입니다. 베리언스. 아시겠죠? 그럼 얘가 이제 남은 건 결국 크로스텀이에요. 크로스텀. 이 크로스텀. 얘가 결론적으로 0이 돼야겠죠? 0이 됩니다. 이거를 이해하는 게 이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보시면 사실은 이 크로스텀에서 지금 기대값이라고 하는 건 적분하는 거니까 어떤 확률 변수에 대한 적분을 하는 거잖아요. 적분하는 거 안에 그 적분의 대상이 없으면 걔는 밖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부분에서는 여러분 지금 f of x 얘는 애초에 랜덤 베리어블이 아니에요. 랜덤리스가 전혀 없어요. 그냥 참 모델, 그냥 정해진 정답이에요. 얘는 내가 매번 다른 트레이닝 샘플 가지고 만드는 f 햇들을 기대값 구했기 때문에 얘도 이미 기대값 구하는 순간 상수가 돼버린 거죠. 기대값 구했으니까. 그래서 얘는 결론적으로 상수입니다, 상수. 적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상수예요, 얘는. 밖으로 나와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나온 거예요. 여기 보시면 나왔죠, 이렇게? 끄집어 나왔죠? 얘만 지금 남아 있는 거거든요. 얘만 안에. 근데 보시면 이거 뭐예요? 여러분 그냥 일반적으로 x 빼기 뮤 이거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x와 x의 기대값을 뺀 다음에 걔의 기대값 구하면 x 기대값 선형성에 의해서 이렇게 될 텐데요. 그렇죠? 이거는 결국 그냥 이게 뮤잖아요. 이건 기대값 자체가 상수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이 없죠. 기대값을 매게 되는 게. 상수니까 그냥 뮤죠. 그렇죠? 0이 나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편차 제곱도 맨날 제곱해서 더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더하면 0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0이 되는 거죠. 사라집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바이어스 베리언스 디컴포지션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고. 그래서 이제 그 레귤라이제이션 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머신러닝 결국 바이어스 베리언스 트레이드 오프 관계 어떻게 풀어나갈 건가 하는 게 이런 머신러닝이 굉장히 아주 펀더멘털한 측면이 다 그쪽이었어요. 거의 대부분 그쪽인 건데 레귤라이제이션도 결국에는 이제 베리언스를 줄이기 위한 이거는 사실은 바이어스트 에스티메이션입니다. 그래서 결국 베리언스를 낮추기 위해서 바이어스트 에스티메이션, 그러니까 바이어스를 포기하는 거야. 약간은 나의 에스티메이션은 더 이상 언바이어스드 에스티메이션 아니다. 하지만 살을 주고 뼈를 추하겠다. 베리언스 왕창 낮추겠다. 이게 레귤라이제이션입니다. 뭐 딥러닝에서는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요. 드랍아웃이라든지 이런 건 전형적인 레귤라이제이션 테크닉이죠. 그 말고 되게 많죠. 최근 다른 개발되는 많은 내용들도 결국 왜 그런지 몰라서 따지고 들어가면 알고 봤더니 레귤라이제이션 이펙트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항상 수렴됩니다. 딥러닝에 대한 많은 이론적인 내용들이.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전통적 통계에서 개발해서 많이 유명한 리지널 라소인데요. 리지널 라소를 물론 지금 많이 쓰지만 이걸 꼭 쓰지 않더라도 이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역시 머신러닝 빌딩 블락입니다. 여기서 이제 배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트 펑션에 페널티 텀을 추가해가지고 피처들의 설명력을 억제합니다. 피처를 우리 바보같이 설명하도록 바이어스 에스티메이션 하도록 푸시를 할 거예요. 대신 그 과정에서 베리언스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과적합 방지할 수가 있고 데이터의 이제 오버피팅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모델의 복잡도를 억제하는 개념이다. 바이어스 리그레션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리치 리그레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그레션의 어떤 이런 OS의 코스트에다가 요거를 더해주는 건데 람다라고 하는 어떤 상수 하이퍼 파라미터 주고 베타들을 전부 다 제곱해서 더했습니다. 그러니까 베타가 결국 크면 클수록 벌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가능하면 베타를 작게 만들어주는 거죠. 아까 우리 2차원에서 3차원 공간상에 그렸던 그런 리그레션 그림을 떠올려 보시면 만약에 데이터가 여기에 이렇게 떠 있고 일반적인 리그레션 모델들이 이제 이렇게 반대기를 이렇게 통과하는 걸 가정해 볼까요? 일단 이런 반대기를 이제 찾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베타 제곱의 합을 0으로 만드는 텀을 붙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반대기를 극단적으로 람다가 커지게 되면 극단적으로 람다를 너무 크게 잡으면 벌을 너무 심하게 주는 거잖아요. 베타에다가 그럼 얘가 베타가 전부 다 0이 돼서 땅바닥으로 그냥 베타는 0이 돼버리겠죠. 그냥.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적당히 람다를 주게 되면 그 적당히만큼의 비례해서 이 반대기를 0 쪽으로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0 쪽으로. 설명력을 자꾸 없애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게 다 평면 모델이라서 리니어 모델이라서 그림이 잘 안 그려지겠지만 이거를 사실은 난리니아 복잡한 막 이런 커브가 있는 이런 거라 생각하면 이 작업이 결국에는 커브를 좀 평탄하게 만들면서 평탄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평탄하게 만드는. 약간 빤빤하게 펴준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 그런 경우는. 리니어의 경우는 끌어내린다고 생각하실 수 있고. 이게 이제 일종의 피처 익스트랙션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피처를 좀 조작해 주는 거죠. 피처를. 근데 딱 맞는 개념은 사실 아닌 것 같은데 그 베타에 해당하는 피처에 대한 조작을 한 거라고 하는 경우가 상상하는 거야. 라소는 뭐냐면 얘를 이제 이렇게 절대값으로 취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재미나게도 피처 셀렉션 효과가 나타나게 돼요. 피처 셀렉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데이터가 이제 매트리스 X가 있을 때 N by P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쭉 보고서 데이터에 이제 피처가 많게 되면 여러 가지 오버피팅 부작용이 나타나니까 설명하기 좋은 거라서 베리언스가 너무 높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몇 개만 고르는 거예요. 그게 피처 셀렉션이거든요. 전통적으로 제일 많이 하던 겁니다. 지금도 많이 합니다. 실전에서는 많이 해요. 잘 만들어진 머신러닝 세트 갖고 한다면 이거 할 필요 없겠지만 실제 리얼월드에서 데이터를 다루려고 하다면 내가 받은 데이터에 있는 변수 무슨 넣을 필요는 절대 없거든요. 아무리 딥러닝 스스로 피처 엔지니어링을 잘하는 게 딥러닝 특징이라고 해도 인간이 더 잘해주면 더 잘하거든요. 인간이 잘해주면 더 잘하거든요. 그래서 CNN이 아무리 이미지를 로우 인풋 받아가 잘한다고 해도 인간이 앞에서 앞단에서 해줄 수 있는 걸 더 잘해주면 그냥 더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처 엔지니어링은 아무리 시대가 발전해도 여전히 중요한 게 맞아요, 리얼에 대해서는. 근데 아무튼 이렇게 골라내버리는 방법이 있거든요. 몇 개 버리고. 그런 역할을 라쏘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기하학적으로 설명하는 게 이런 그림인데, 이게 지금 지오메트릭 인터프리테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요런 그림을 이렇게 이제 플러스로 표시한 이게 여러분 이게 지금 라그랑지안 그림인 거 아시겠습니까? 아까 라그랑지안에서 요게 f of x고 아까 원래 마이너스로 되어 있었지만 뭐 플러스 마이너스 상관없거든요. 이게 지금 뒤에가 어, 제약 조건인 거 아시겠어요? 라그랑지안 모양, 라그랑지안 모양.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내역 찾아달라. 라그랑지안 모양. 사실은 정확히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어떤 s라는 값을 새로 추가해가지고 s보다는 최소한 작은 범위 내에서 골라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사실은 여기는 s랑 앞에는 람다랑 1대1 대응입니다. 1대1 대응. s를 크게 잡으면 결국에는 이제 더 벌을 덜 주는 거니까 제약 조건이 느슨한 거고요. 람다를 적게 주는 것과 관련되죠. s를 크게 잡으면 이 조건이 훨씬 더 이제 베타를 빡시게 제약하는 거기 때문에 람다가 커지는 거랑 관련이 있죠. 역비례 관계죠. 역비례 관계. S 람다는 1대1 관계이기 때문에 앞에 문제 이렇게 써놔도 똑같은 문제. 라그랑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라그랑지안을 생각을 바꿔보면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이거 없이 이런 그 코스트 펑션을 보게 되면 이것이 현재 OLX의 코스트 펑션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식의 이렇게 코스트 펑션의 컨투어 플러스 그려진다는 거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네, 이게 바울 쉐입으로 이렇게 그려지니까 당연히 여기가 최적의 베타였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바이어스드 에스티메이션 하면서까지 이걸 좀 배려해서 줄이려고 작업하는 중이라서 여기를 구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이걸 구하려는 게 아니라 요거를 더한 거잖아요. 근데 제약 조건이 뭔가 이거 먼저 볼게요. 이거 아래 거 리치부터 이게 리치고 이게 라쏘예요. 리치부터 볼게요. 이게 지금 리치입니다. 이게 리치. 순서 바뀌었네. 이게 리치입니다.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이거부터 리치부터 보겠습니다. 요거. 그래서 베타 제곱이 s보다 작다는 건 다차원 공간상의 어떤 이제 스피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요 안에 이거보다 작게끔 이 안에 해중에서 골라달란 말이죠. 이게 제약 조건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원통이 또 이렇게 쭉 있다가 쳐보세요. 원통의 안에 있는 곳 중에서 좌표를 골라줬으면 하는 건데 얘는 지금 그 옆에서 바울 쉐입으로 이렇게 지금 코스트가 쫙 올라가고 있어요. 가능하면 너무 높이 올라가기 전에 지금 값을 찾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그림에서 여기를 찾아야죠. 표면에 딱 닿자마자 여기 딱 되면 더 이상 이제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조건은 만족할 수 있지만 이 바울이 계속 올라가니까 코스가 너무 커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 딱 구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나는 지점을. 이게 리치예요. 라쏘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이건 L2놈이고 리치는 라쏘는 L1놈이잖아요. 그렇죠? L1놈이라서 놈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지금 얘는. 제약 조건이. 근데 얘는 이제 이렇게 바울이 역시 쭉 확장돼 올라가다가 이런 다이아몬드 모양의 그 기둥이 있는데 거기에 딱 부딪히는 거기를 딱 골라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물론 여기서 부딪힐 수도 있어요. 이럴 수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 여기 뾰족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부딪힐 가능성이 꽤 높아요. 꽤. 이쪽에 부딪히게 된다는 건 무슨 말이죠? 베타 1과 베타 2 중에서 베타 1은 0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기는 베타 1이 0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피처들 중에서 특정 피처들은 날려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피처 셀렉션이죠. 이게 피처 셀렉션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장점이 많아요. 라쏘가. 그런 면에서. 해석도 쉽게 만들어주고. 그죠? 리치에 실제로 해서 리치 구해보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인풋 피처에 넣은 게 피처가 변수가 x1부터 x200까지 있었잖아요. 리치 리그레이션 돌리게 되면은 베타를 구해보면 베타 1부터 베타 200까지가 있는데 하나도 0이 없어요. 근데 막 0.00001, 0.0000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거의 의미가 없는데 이를 죽이지 못하고 살려둔 거죠. 그죠? 근데 라쏘를 하게 되면 그런 애들이 날아갑니다. 깔끔하게 사라집니다. 해석하기 편해지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거를 사실 제가 요거는 안 할 건데 여러분 아까 느낌으로 MLE 공부했으니까 MLE에서 이제 MLE라고 하는 게 뭐예요? 결국 라이클리후드 베이션이라고 하는 게 라이클리후드랑 이제 플라이어 요거를 함께 맥시마이즈 하는 거잖아요. 라이클리후드 곱하기인데 로그 치게 되면 이게 더하기로 바뀌니까 라이클리후드랑 플라이어를
같이 더해가지고 이거를 맥시마이즈 하게 좋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보시면 얘가 바로 라이클리후드에 해당하는 거고요. 코스트 펀이 뒤집으면 라이클리후드니까 사실 뒤집으면 마이너스 붙이면 얘가 이 더하기잖아요. 더하기. 이게 사실은 이게 프라이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이 공식 좀 풀어보면요. 가우시안 아시니까 이제 아마 나중에 찬찬히 기회가 되면 한번 자료를 보시면은 따라갈 수 있을 거예요. 가우시안 분파 안다면 따라가면 얘가 결국 이 베이지안 프라이어 역할을 정확히 합니다. 정확히. 그래서 리치 같은 경우에는 가우시안 베이지안 프라이어. 가우시안에서 이 마이너스 여기 제곱이잖아요. 이게 이 제곱이 리치의 우리 베타 제곱의 역할을 하게 돼요. 왜냐면 로그 씌우게 되면 이게 날아가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아서 얘는 의미적으로 다르게 보면은 레귤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구하는 내가 베이지안 가지만 베이지안 프라이어를 여기 0 근처에 베타는 0일 거라고 하는 어떤 사전 믿음을 추가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정규 분포로. 라소는 0 근처일 거야. 근데 이게 더블 익스포넨셜이라고 하는 분포거든요. 더블 익스포넨셜. 0 근처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0 근처에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을걸? 이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을 사전 베이지안 프라이어로 추가한 거에 베이지안 푼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베이지안 가치 해석입니다. 머신러닝 여러분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만든 사람들은 뭐가 뭔지 모르고 만들었는데 막 하다 보면 결국엔 이 얘기가 저 얘기가 다 연결되고 막 위아더 월드 되고 막 이게 그 얘기였냐 이러면서 막 이런 발전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거기서 이제 통찰이 나오고 또 새로운 기법이 적용되고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인사이트가 만들어지는 거라서 여러분 수학을 알면서 공부하는 거 모르고 공부하는 거 차이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훨씬 재밌고 진짜 깊이 있게 음미하면서 뭔 일이 벌어진지 알면서 또 내가 이제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거나 할 때도 결국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 거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이런 거죠. 대충 느낌으로 좀 이해하시길 바라고 정확히는 안 돼도 그리고 이제 알라스 넷이라고 하는 건 두 개를 짬뽕하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개 다 넣는 거예요. 이게 텀에다가 두 개 다 추가하는 겁니다. 두 개 다 추가해서 이런 식으로 요거랑 요거 합하면 이렇게 두 개 다 거래할 수가 있겠죠. 양쪽의 장점을 다 취하겠다는 거죠. 리치가 예측력만 놓고 보면 좀 더 좋거든요. 그래서 리치의 예측력과 라스의 설명력을 함께 좀 짬뽕하겠다.